근데 자아가요. 새로운 자아, 자아가 없어지고 새로운 자아가 이제 생겼을 때, 이 A라는 자아에서 B라는 자아로 바뀌었을 때, 이 B라는 자아가 없어진 A라는 자아를 인식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A라는 자아가 있었다는 걸 인식을 하는 그 상태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전생하고 똑같아요. 전생 자아 그리고 지금 내 자아 둘 간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모르죠.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자아가 됐는데 이 이전의 자아가 있었다더라요. 그냥 있었다더라. 뭐 어쩌겠어요. 내 과거와 전생의 자아가 있겠죠. 그럼 뭐 어쩌겠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갑자기 그 자아가 와가지고 나한테 자기 자아를 지유시키겠다 하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아가 합쳐져 봐야 이 자아에서 지식이 하나 는 자아이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자아로 변했거나. 그런데 그렇게 변해버리면 지금의 나와 또 상관없는 자아잖아요. B 자아는 A 자아하고는 상관없는 없어요. 거예요. 상관이 있으려면 일종의 그 성향, 상관이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논리 여기 방금 아까 설명하는 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죽음이나 사라짐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단절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뭐 자아를 얘기하려고 할 때 갑자기 내가 다른 자아가 되지는 않잖아요. 죽지 않는 한. 또 죽어서도 그래요. 죽어서 다른 생으로 넘어오는데 넘어올 때도 넘어오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것도 그냥 무조건 남의 자아, 다른 자아가 되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것도 방법이 있고 일종의 그 체계, 그냥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해요. 자세히 설명하면 또 복잡해져요. 왜요? 다른 자아가 궁금한가요? 아니면 넘어갔을 때 기억은 할까 못할까 하니. 그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과거를 기억한다는 게 기억을 말하는 건지 의식을 말하는 건지가 좀 그러는데, 기억만, 과거의 것만 기억이 나는 걸 중시한다면 그걸 기억해서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보다는 의식 쪽이 더 나. 네, 근데 의식이라 하면 다른 의식이잖아요. 그럼 내 의식이 없는 전제하에 다른 의식이 된다고요. 의식이 교차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의식이 교차돼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하나로 돼요. 얘도 나고 둘 다 나의 의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합쳐진 나겠죠. 이거저거 합쳐져서 내가 돼버려요. 그런 것도 사실 있긴 해요. 일부러 사용하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의식도 융합을 시키긴 해요. 근데 이런 거 설명하면 설명이 되나 모르겠네. 이 의식 두 개, 세 개 이상 합쳐가지고 하나의 의식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위험한데 이런 거 설명하면. 해보셔도 되는데. 예? 해보셔도 되는데. 설명할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건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판타지잖아. 편집하겠어요. 편집하겠어요. 좋지. 냄새나. 첫째 냈잖아요. 합쳐짐으로써 더 좋아지는 것도 있는가요?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목적이 있으니까 합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합쳐지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합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건 주객이 약간의 혼돈된 것 같은데, 나를 다른 의식에 붙여가지고 합쳐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건 원리로서는 가능한데, 이게 쓰려면 쓸 수는 있다고요. 생각보다 그런 것들,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네. 아무튼 의식이 다른 의식이 나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게 다른 의식을 접촉시켜서 붙여서 융합을 시켰을 때 생각보다 자기가 그걸 구분을 못해요. 다른 의식이 융합됐다는 걸 자기가 몰라요. 그 정도로 자기 의식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의식을 융합하면 왜 융합을 해야 돼요? 뭐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지식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더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 좀 더 쉽게 지식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니까 문제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고요. 왜 의식이 두 개, 세 개, 여러 개의 의식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의식이 되냐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돼버렸냐고요. 그 자체가 이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가능하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중득자하고 같은 의미로 아니요. 그건 개인적인 상처에 의해서 자기 의식을 구분한 것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의식을 붙여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도 그 본인은 그걸 몰라요. 왜 모르냐면 내 의식이 이 의식에서 저 의식 환기되잖아요. 계속 우리는 환기돼 가면서 의식이 진행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단절이 있어요. 이렇게 끊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이 이전에 내 의식을 내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이 이전에 지금 이전에 내가 어떤 의식이었는지 지금 이 순간 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뭔가 착각하는 것 중에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1분 전에, 2분 전에, 1시간 전에, 어제, 엊그제 나의 의식 수준과 의식의 성격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식이 뭐예요? 의식 어떤 걸 의식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의식과 자아가 구분이 돼야 돼요. 자아하고 의식과 구분을 하세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내 의식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게 원래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건지 원래 아니면 다른 것이 와가지고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똑같이 욕망은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싶다고 해서 없던 욕망이 생겼냐고요. 인간에게 없던 욕망이 뭐가 있어요? 살아다 보면 이 욕망 저 욕망 다 욕망해 봤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지금 그 욕망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게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게 너무 무디어가지고 의식이 조금 변했는데 그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의식이 나한테 융합됐을 때 갑자기 충격적으로 의식이 바뀌지 않아서 문제예요. 서서히 변해가요. 그래서 몰라요. 또 가랑비에 엎듯이 변해가지고 당연한 것이면 돼요. 대단히 이질적인 것이 들어와가지고 합쳐지면 뭔가 느끼겠죠. 이상한 걸.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이질적인 방법으로 또 접촉해 오거나 융합되어 오는 그 의식이 자기를 고집하려고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빼놓고 합치게 한다고요. 그러면 몰라요, 본인이. 게다가 의식을 빼도 몰라요. 합쳐도 모르는데 뺀다고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자기 자신을 관찰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의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내가 모르면 남이 어떻게 해도 나도 모르게 돼버려요. 이런 면도 있어서 위험하다고요. 설명의 주의가. 지식은 다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제 설명은 분명히 저는 경험이거나 할 수 있거나 일상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라고요. 이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말이에요. 가능하다는 뜻이 되잖아요. 또 할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거고. 그냥 이거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거나 이론적인 것만 설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말을 그냥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 의식도 이렇게 실체처럼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다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식을 넣다 뺐다 하신다는 말 자체가 네. 의식을 그런 실체처럼 이제 다룰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 들리거든요. 그렇게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뭐 저라고 해서 지금 이 의식이 계속 쭉 진행되냐면 저도 아니에요. 저도 여러 외부에 의해서 또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뭐에 의해서 의식이 바뀌어가요. 또 바뀌어간다는 게 유도돼 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의식들,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욕구들이 많아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제어된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서. 이 세상에 어떤 없던 사물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일종의 파급을 받아요. 근데 미약해서 자기가 그렇게 된지 모르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변의 변화로 인해서 의식이 변화가고 있는데 그래서 의식을 다른 것과 합쳐질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이미 변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의식으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약간씩 그걸 이용해서 유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다른 걸로 변해가게 만들고 있다고. 이게 일종의 의식 융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식 융합이라는 게 또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냥 두 인격을 합쳐버리는 것도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간단한 거고 더 많은 것들은 사실은 뭔지 모를 의식이 내 의식이나 여러분 의식에 접촉되어서 융합되어 가요. 아닐 거라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아까 그 글 보면 이제 명문으로 들어온 거 사람들의 2차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일종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의식이에요. 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가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떠올리고 머릿속에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서로 기분이 교차돼요. 이미 다른 사람의 의식이 내 의식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합쳐지고 있잖아요. 부부는 몇십 년 살아요? 20년 살아요? 30년 살아요? 아니 40년 살아요? 서로 섞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비유상하는데 다른 사람의 그 감정과 마음과 의식이 나와 계속 융합되고 서로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바뀐지 모르겠죠. 항상 자기는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바뀌는 부분을 모르는데 바뀌었어요. 달라지고 있고 섞여서 다른 걸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위 상한다 얘기했는데 농담이긴 하지만 그걸 감당하고 있는 게 비위라서 그래요. 그걸 계속 비위는 다른 존재나 다른 것에 들어오는 걸 소화해야 돼요. 소화하지 못하면 탈나요. 정말 탈나요. 다른 사람이 생각이 들어왔거나 마음이 들어왔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배가 아프거나 배탈 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물질처럼 보여가지고 고체로 서로 완전히 구분된 것처럼 보면 다 구분된 건데 구분되지 않는 걸 보기 시작하면 다 꿈속에 있는 그거 같아요. 다 흐물흐물 서로 이게 저거 서로 간에 손댔고 발 섞여 있고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심한 사람도 있고 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의식적으로 구분한다고 그러면 그걸 지식적으로 분류를 해서 그 어떤 실체로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느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느끼는 경우에 이제 수련하다 보면 처음에 벌어지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외부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맨날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느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까탈스럽다고 하는 거죠. 성격이 까탈스러워서 그런 걸 하던 짓인데 갑자기 그걸 이상하다 하니까 하던 거라고요. 그걸 뭐 안 하려고 해봐. 안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섞이고 네가 나고 나가 난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요.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가는 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련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성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건데 받아들이는 방법이 달라요. 하던 짓인데 갑자기 이상하게 반응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공덕이라겠다고요. 착하게 살아왔어야죠. 그래서 이제 말은 농담처럼 얘기했죠. 착하게 살았어야 된다고. 그게 비위를 좀 강화시키는 게 살아왔어야죠. 사람들하고 소통 잘하고 대인관계 잘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해가면서 살아온 사람이어야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편하다고요. 그 얘기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자기만 그 궁지병 걸린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그 성격을 이상을 못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면 갑자기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못 견뎌요. 진짜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건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없게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그게 오염이나 타당의 접촉이나 외부에 접촉하고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접촉은 항상 있는데 접촉하는 걸 내가 어떻게 반응 또는 해석, 이해 그리고 이용할 거냐는 거예요. 이미 접촉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한 것처럼 어떤 경험을 하는 건 좋은데 그 경험을 내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고 이치를 어떻게 파악해낼 거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같은 건데 이걸 이해하면 이상하다고 하고 저렇게 설명하면 맞네요 이렇게 같은 거거든요. 말은 바꾼 거예요. 의식이 합쳐진다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갑자기 귀신 들리거나 접신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서로 얼마나 융합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융합되거든요. 그럼 이용한다는 건 이용 당하는 건다는 얘기로 되는 거예요?
이용하나 이용당하나 그건 내가 이해하면 이용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해 못하면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주객이 어디 있어요? 절대적인 주관도 없고 절대적인 객관이 없다는 얘기는 뭐 이게 내가 주인일 수도 있고 주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용하고 이용당은 없어요. 이해하면 이용하고 있는 거고 이해 못하면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되게 어렵다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또 얘기하면 어려워하는 게 성격인 건데 왜 어려워하냐고요? 그건 어떤 부분을 고집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이용당하기 싫어하는 성격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거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된다고요. 마음의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것도 자기를 고집하는 거라서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성격이 있는데 내 성격에 맞지 않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게 죽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다 그래요. 자기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죽어야 사나요? 네. 죽어야 사는데.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절대 이건 버릴 수 없는 자기 그 무엇이 있어요. 없다고 그랬는데 없다고 말하는 그게 이미 있잖아요. 제 말에 거부감 느끼거나 또 아니면 너무 당연시 맞아. 그게 무조건 맞다 하는 것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대단히 어렵게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데 다 똑같아요. 계속 그래요. 이러면 이런 것이 내 고집이고 저러면 저런 것이 내 고집이에요. 맞다고 해도 그게 내 고집이고 틀렸다고 해도 그것도 내 고집이에요. 또 선택이 없는 것도 선택인 거죠. 네. 평소에 선택 안 한 사람인 거잖아요. 선택 안 하면서 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또 질문. 질문을 끝내요. 10분 남았는데. 내 의식을 막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로 나오고 실체화가 내 의식이라고 하는데 내 의식 또는 마음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거나 헛짓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뿌려가지고. 예. 생각도 정리하면 살아가라고요. 나올 때 나갈지 않을 때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서로 섞여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욕구를 일으키게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이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죠. 네? 이 자리가 선생님의 의식을 융합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원해서 그렇고. 그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그리고요. 의식과 자아의 구분이 지금 굉장히 모호해져 버렸는데 의식은 뇌가 하는 거고 자아는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내 고집이야. 내 정체성이잖아요. 의식은 정체성 아니에요. 그냥 안 자고 있다고요. 그게 벌써 안 자고 있으니까 의식이 있잖아요. 자면요? 자면 의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은 상당히 뇌의 문제인 거죠. 근데 자아하고 항상 같이 가고 있으니까 자아와 의식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의식은 자아가 없어도 의식은 있어요. 어린애가 아직 자기 자아가 불명하는데 의식이 없다고 할 거예요? 걔도 의식은 있어요. 자아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지. 자아가 없는 게 아니라 자아를 이게 좀 그러니까 그 영리하게 제어 수단이 어려워서
없는 거죠. 자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령이에요. 사는 요령을 터득하고 있냐 없냐예요. 개나 짐승도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근데 주장하는 방법을 요령 있게 하지 못하니까 자아가 없는 것처럼 된다고요. 내가 개하고 일주일이 있어봤는데 불편해 죽을 뻔했어요. 왜요? 왜냐면 감정이 있어요. 뭘 요구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전 저로 있고 싶은데 개로 있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개하고 관계를 계속 생각하면서 있어야 돼요. 걔도 뭔가 계속 요구하거든요. 요구만 할 줄 알지, 이게 절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워하잖아요. 참는 거나 지금 내가 뭔가 요구해도 되는지 요구하면 안 되는지 이걸 구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요령 있게 자기 욕망을 이렇게 요령 있게 주고받는 거, 아니면 절제하는 거, 사람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네. 집요하던데요? 기억을 잘해요. 오랫동안 기억해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어제 안 해준 거. 이상하게 이게 별나던데. 기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해놓고, 그러니까 가둬놓고 나오면 생각해요. 있던 게 없으니까 짜증낸단 말이죠. 어차피 걔 입장에서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놀아주던 게 없어버리니까 짜증나가지고 그거 보내요. 그것도 불편해요. 기억을 해요. 개들도 짐승들도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좋아한다는 거야. 좋게 한다는 거. 감정 폭발해요. 엄청나게 감정 폭발해요. 그래서 성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적인 짜릿함이 일어나는데, 이게 성욕에서 일어나는 욕구인데 개들이 사람들하고 놀 때 그런 감정이 일어나요. 그거는 불편한 줄 알아요? 진단 나갈까요? 선생님, 의식의 융합이라는 것이 예. 일종의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의 쇠뇌와 같은 것 아닐까요? 누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쇠뇌라는 표현은 좀 무섭긴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네, 세뇌예요. 근데 뭐 좀 넓은 의미로 세뇌죠. 또 순하게 얘기하면 암시예요. 뭐 일상생활도 많이 일어나고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언론도 다 세뇌고 암시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다 암시예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그런 사건을 보면서 내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 자기가 변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 하잖아요. 계속 주변에서 어떤 사건, 어떤 것을 보고 뭘 접촉하고, 내가 의도해서 책을 보고 지식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원해서 세뇌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데 세뇌 당하기도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넓게 의미하면 세뇌가 된다고요. 그리고 의식이 깨어있다는 것은 자아 정체성을 정확히 우리가 그 세상을 보는 증거를 자기 안에 정확히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세뇌를 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확히 보는 것이 이제 의식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까 말한 대로 저도 세뇌 당한다고요. 그래서 세뇌 안 당하거나 뭐 내가 그거 선택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세뇌 돼도 상관없다고요.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세뇌 당하든 암시 당하든 의식 융합 당하든 간에 그 영향을 계속 오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것이 어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 정확하게 말하면 완벽하게 세뇌 당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내가 다른 것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느 지나치게 세뇌 당하거나 지나치게 의식 융합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당하려면 나름대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가르쳐주는 게 우선은 수련의 초기예요. 자기 정체성 확보시키는 건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 다음에 얼마나 계속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나한테 주입되어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암시 세뇌 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정해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요.
이건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정해놨으면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세뇌가 지나치게 심해진 거예요. 내가 사는 것, 내 목적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 주변은 유혹을 해요. 못하게. 어떤 이유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암시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날 행동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버티려면 내가 목적을 명확하게 두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우선은 돼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조금 어느 정도 그걸 해치지 않는 정도의 세뇌는 받아들여요. 그 너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하는 것도 외부와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의견을 나누고 대화하고 소통한다는 게 상대방의 지식을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거 고상하게 하는 거고 상대의 의식이나 상대의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와 똑같아요.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기분이 들어와요. 기분이 들어오면 나한테 에너지가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그 무엇이에요? 정보가 있어요. 기에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뭐예요? 그 사람의 자아이거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그 정수와 엑기스라고요. 이 기운이라는 게. 마음을 열어보는 걸 느껴보면 그걸 알게 돼요. 상대와 대화할 때 상대와 마음이 서로 통하잖아요. 이 통할 때 들어오는 게 상대의 정보예요. 지금식 의하면 의식이라고요. 상대 의식이 내 몸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귀로 들어서 아니면 글로 읽어서 상대방의 그 지식이나 그걸 이해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마음을 열면서 들어오는 기에 의해서 내가 배운 거에 돼버려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면 귀 들어오는 게 더 중요시 여겨요. 귀로 듣거나 지식을 듣는 거는 우리는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귀로 듣고 뭔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들어서 머리가 이해해서 내 말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제 기운을 받아들여 가지고 제 것을 자기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근원적인 문제예요. 이건 신체 아니면 내 의식 이전에 그 하부구조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의식은 상당히 상부구조예요. 그래서 상부구조의 의식이 더 더뎌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제 얘기를 듣는 방법으로 암시당하는 게 더 확실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부구조에서 이미 저 밑바닥에서 서로 융합되고 있는 그것이 더 먼저예요. 그래서 당연히 암시당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아무리 깨우쳐도 넘어가도 서로 간에 융합돼야 될 건 융합돼야 돼요. 융합되지 않는 부분과 융합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까다로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기 주장이라든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너무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건 그래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만 하기 위해서 조금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외의 것은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해주는 대로 다 해주는 건 그래서 그렇죠. 받아주는 거예요. 질문 대답 되나? 그건 일종의 감화와 같은 거군요. 의식 이하에서. 네, 그렇게도 설명해요. 네. 그렇게 설명한 데가 있어요. 감화시키는 데가. 또 좋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다른 것처럼. 감화가 되는 거죠. 의식이든 무의식적인 그냥 그래요. 감화를 상대방이 의식 못해도 감화라고 해요. 무의식적인 것이 감화하고. 글쎄요, 감화를 의식적인 부분으로 쓰는지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쓰는지 모르지만 다 되던데. 예, 다 하고. 저는 감화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화되면 안 되는데. 아니 저는 블로그 글부터 감화되고 있어요. 감화시킨 건 또 다 낚시라고 했잖아요. 상대가 원하는 것이 해줄 뿐이죠. 제가 낚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화당한 것 같은데.
네, 저도 항상 그걸 느낀다고 생각한 거, 그것도 생각한 거죠. 내가 떠드는 게 누군가가 분명히 그거 해주길 바라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사람 만나면서 생각한 건 그거예요. 아, 지금 왜 준비가 안 되거나 공부를 여기까지 안 했을까 생각하면 남이 해줄 거니까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제가 좀 생각이 많아가지고. 진짜 맞는 말씀이시고. 4시에요. 여기까지.